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창원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내년도 2022년 공모배분 사업 설명회에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밖에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추기경님의 정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냥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했던 그 추기경님의 그 마음과 정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 재단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재단의 혼자만의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서로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서로 만들어 나가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일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받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인위적인 행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미션 등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다 통합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위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서로가 잘해보자고 의논하고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재단의 가치와 미션, 비전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추기경님이 무엇보다 중요시하셨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내 존엄감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느끼면서 내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내가 여유로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발전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 순간에 단번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들 세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발전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만도 아니고 저희만의 노력도 아닙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함께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일들에 그것들이 잘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내년도에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홍길입니다. 먼저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설명회와 가깝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재단 공모배분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영상 보시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 알려주시면 향후 준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재단이 추구하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기에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존엄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바보의 나눔은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민간 단체이기에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두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가지 목표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세부 목표는 안내문 파일 뒷부분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배분 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는 재단 비전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 사업은 소외된 이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추기경님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추기경님의 정신이 담긴 공모배분 사업의 특성으로 바보의 나눔은 관리자 관점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심의 지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단체의 의무 자부담 비율, 예산 항목에 대한 비율 제한이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인 실적 추구보단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기에 사업 참여자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상호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바보의 나눔은 공모배분 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파트너 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공모배분 사업 대상별 배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 지역 공동체, 여성 분야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규모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면서 배분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별 평균 배분액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 금액이기에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청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 분야는 4천여만 원, 보호처분 소년 분야는 2천여만 원, 사각지대 이주민,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분야는 3천여만 원입니다. 소규모 특화와 단연 사업은 신청 한도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각 단체별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주시다 보니 평균 금액은 소규모 특화와 단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연 사업은 신청 한도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평균 지원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올해 분야별 신규 단체 선정률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청단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보의 나눔은 신청 과정도 재단과 함께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정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선정률의 반대는 탈락률이죠. 재단의 평가위원, 배분위원분들은 신청단체를 탈락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단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2021년 공모배분 과정별 신규 단체 선정률을 안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류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단체들이 미선정되었지만 적격 심사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미선정되었는데요. 적격 심사에서 미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은 잠시 후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추기경님의 모습은 현장에 지원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공모배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기경님의 모습을 이어가는 2022년 공모배분 사업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사항은 다시 안내드리며 청년의 미래와 자살 시도 환자 지원 사업은 신규 단체의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해외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은 최빈국 및 인간 개발 지수상의 중간 및 하위 국내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해당 국가는 안내문 파일 뒷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소외된 단체를 지원하고자 2020년 세입 총 50억 원 이하인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대학 산학협력단 및 산하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체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현지 등록증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현지 단체가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 단체가 현지 단체와 MOU를 맺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체 단년 사업은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 중 선택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 요건은 운영단체 인사, 재정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하며 직원 10인 이하, 전년도 세입 5억 원 이하인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체 단연, 특화 사업은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형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화 사업은 기존 소규모 단체 중 정부 지원이 열악한 곳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소규모 단체 지원 요건 4가지 외에 전년도 세입 중 정부 보조금 30% 미만인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단체 지원 심사 기준 중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국내 전문 모금기관 중 법정 기부금 단체가 공동모금회와 바보의 나눔 두 곳뿐인지라 재단은 모금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더 소외된 곳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분야의 고른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재단 사무국은 소규모 분야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소규모 분야 기준 안내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은 인사 재정이 열악한 단체를 위한 분야이기에 복지관 부설단체 중 대표자와 고위번호증이 복지관과 다르더라도 소규모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복지관 조직도에 포함된 산하단체로 보는 법적, 형식적 절차와는 다른 바보의 나눔만의 기준입니다. 법적, 형식적 절차와 다른 바보의 나눔만의 기준이다 보니 매년 신청 단체 중 소규모 단체로 볼지 검토가 필요한 곳들이 생기는데요. 그동안 재단 배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5가지 사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소외되고 열악한 곳을 지원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의 장점 중 하나가 원하는 부분을 멈추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소규모 분야를 신청하신다고 하면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결정 사항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분야 안내로 다시 돌아와서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기영님은 1988년 부산에 있던 월남 난민보호소를 방문하시기도 했는데요. 그곳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남베트남인들 중 일부가 1970년대 중반부터 18년간 생활을 한 곳이었습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로 난민들이 신변의 문제를 겪을 때 추기영님은 난민 이민을 수락한 뉴질랜드로 이들이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마련하시고자 부단히 노력하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은 30여 년 전 추기영님의 모습을 잇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 아동 등 사각지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함께 지원 사업은 기존 보호처분 소년 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사업명을 새롭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세입 총 10억 원 미만인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슈를 토대로 아웃리치, 심리상담, 주체적이고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신청받고자 합니다. 재단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희망하는데요. 추기영님이 청소년을 위해 쓴 글 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워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의 별빛은 까만 밤일수록 더욱 찬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사업은 2년마다 주제를 변경하여 신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불안정한 노동을 수행하고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과 올해 인권 주제에 이어서 2022년은 노동에 대한 주제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원칙으로는 신청 기간 내에 재단이 정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 개 단체에서 한 개의 사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가 책정한 자부담이 있으시다면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속사업 단체는 9월 3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제출 서류를 홈페이지와 우편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제출하시고 구글 독스에 신청단체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 서류 파일 용량이 20MB를 초과할 경우 우편으로 접수해 주셔야 하며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더라도 되도록 문선의 그림 파일은 꼭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은 8월 4일 오후 6시 1분이 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우편도 8월 4일분, 소인분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간혹 오후 5시 50분쯤 전화 주셔서 홈페이지 접수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접수는 재단이 해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은 우체국만 받습니다. 퀵이나 택배는 받지 않으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간 내에 공정하게 접수받으려는 재단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열심히 하셨는데 신청 접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공문, 사업 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소규모 분야 시설 사업에 한해서 임대인 동의서 각 한 부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지원활동 페이지에서 지원 공지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모배분 과정별 신규 단체 선정률 안내 때 적격 심사에서 미선정되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선정되는 예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단 양식인 신청서 1면 하단에 보시면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으면 미선정됩니다. 두 번째, 각 분야별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야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시고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관리 운영비에 회계감사비 미책정 시 미선정되는데요. 예비비는 회계감사비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재단 배분 지침에 의한 심의 제외에 해당하는 단체도 미선정됩니다. 공모배분 심사 시 재단 평가위원과 배분위원분들은 안내된 심사표 항목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국내 심사 항목 첫 번째는 지향성입니다. 신청단체의 가치와 재단의 가치가 부합하는지와 참여자 중심의 사업 방향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고요. 두 번째 적합성은 신청 사업이 제시하는 변화 내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수행 역량은 사업 수행 계획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준비가 적절한지와 내외부 자원 활용 및 협력 활동 등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투명성과 책무성은 예산 계획 및 투명성이 적절한지와 이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책무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정성평가는 4가지 심사 항목 이외 부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은 국내 심사 항목에서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고 부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기능보강 이후 효과가 담보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단체 사업에 필요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능보강인지와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심사 항목 중 다른 점은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참여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자력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현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현지 단체와의 협업 관계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 사무국에서 적격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위원, 배분위원회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 발표 이후엔 전국에 있는 재단 평가위원이 단체를 방문하는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분야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후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배분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심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공모배분 사업은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지원되는 사업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배분 사업에 선정된다면 파트너 단체들이 수행하게 될 2022년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1월부터 시작되며 이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제출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12월 말 사업이 종료되면 이듬해 결과보고 제출 및 최종 평가가 진행되며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였는데요. 사업 기간 동안 바보의 나눔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우선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공모배분 신청을 준비 중인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공모배분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보의 나눔에서 공모배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보의 나눔 신청서 작성법과 예산 편성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의 나눔 신청서는 좀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보의 나눔 가치를 담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변화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사람들 이야기하라고 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방법적인 측면보다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느새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떤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건지 먼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을 하려는지 생각하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체와 담당자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참여자를 대하는지 적어주시고 저희 재단의 가치와는 어떻게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청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는데요. 해외 양식에서는 현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PDM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청서를 잘 작성하였는지 보다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와 이론 등이 아닌 현장에서의 요구와 담당자 또는 단체의 의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 종류가 크게 4가지입니다. 해외 사업은 국문, 영문 중 선택해서 한 가지만 작성합니다. 국내 사업은 소규모 1년 사업, 최대 1천만 원 지원 사업에서만 기능 보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개보수나 물품 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기능 보강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그 외 모든 사업은 프로그램 양식에 작성합니다.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년 양식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해당 연도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기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 단년만 1년 지원,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대 2년, 그 외 지원 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최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서류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을 최대 3년으로 신청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을 지원을 약속합니다. 매년 심사를 통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만 서류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3년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1년만 신청하면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신규 단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 다음 해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규모 단년으로 1년씩 3년 지원받았을 경우 네 번째 해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첫 장입니다. 국내 프로그램 양식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해외나 기능 보강도 기본 틀은 유사합니다.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이나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요령 부분 보시면 됩니다. 세부 분야는 배분 분야로 신청을 원하는 배분 분야를 적습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소규모 단년으로 간주합니다. 분야마다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잘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팁으로 가능한 공란 없이 모든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놔두면 덜 작성한 것처럼 보이고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안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으면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재단은 미인가 단체도 지원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제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출 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적는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 구글 독스에도 담당자 정보를 적는데 연락처를 다르게 적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와 구글 독스에 적은 연락처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청하는 총 기간을 적어주시고 참여자별과 관련 인권 이슈별 참여자는 여러 참여자 중 주로 참여하는 그룹을 적습니다. SDG 목표는 별점 1을 참고하여 가장 합당한 목표 한 가지를 적습니다. 변화와 활동 내용은 한눈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습니다. 신청 금액은 1년 단위 금액이며 3년 신청하는 곳은 신청서 내에 변화의 지속 확대를 위한 계획에 금액과 계획을 적어주시고 해외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은 첫 장에는 내년 신청 금액만 적고 총괄 예산 계획 내년 예산과 총 사업 기간 예산 계획을 각각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 직인이나 서명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격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가끔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PDF 파일로 변환할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개서는 신청 단체의 정보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단체의 제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활동에 책임지는 과정을 투명성과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바보의 나눔 재단이 법정 기부금 단체라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 단체도 함께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원 명단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명단을 적으며 별도 임원 명단이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전년도 결산 내역 질문이 많은데요. 신청단체의 관항목과 맞지 않더라도 해당 분류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사업 특화는 정부 지원 3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설립된 단체의 경우 전년도 결산이 없으실 텐데요. 그럼 올해 예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배경에는 크게 필요성, 준비성, 지향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작성하는 란이 많은데요. 필요성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배경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반드시 이론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며 스토리텔링 형식도 가능합니다.
준비성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 노력한 활동에 대해서 적습니다. 욕구조사, 사전 준비 또는 담당자가 관련해서 들었던 교육도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사업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준비성 파트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향성은 사업의 배경이 되거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 단체와 담당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바보의 나눔 가치와 연결성을 적습니다. 사업 신청 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시나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거 아닐까요? 참여자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며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단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력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도 하죠. 자력화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 지위, 권력 등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결국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참여자의 자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참여자가 수혜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참여자가 자력화돼서 능력을 갖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목적, 목표와 유사한 용어이나 기존의 틀이나 사고방식에 갇히는 느낌이어서 저희는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창하고 큰 목표가 아닌 작지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에는 참여자의 변화, 사업 수행 인력이나 단체 차원에서의 변화, 지역사회에서의 변화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SDG는 별점 리스트에 나와 있지만 아직 SDG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쉽고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꼭 보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내용에는 어떤 변화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연관되게 작성합니다. 편의를 위해 예시를 적어 놓았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활동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를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일 때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변화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연대 칸에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하거나 연대하는 단체를 적습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질적, 자체 평가, 스토리텔링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활동을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동이 직접 쓴 일기, 인터뷰, 담당자의 소회 등 모두 가능합니다. 3년 계획은 1년 사업이라도 지원 이후 변화를 어떻게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3년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릴 경우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분위원회에서 반대하셨습니다. 대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2년 바보의 나눔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당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대 상한액 기준입니다. 우리 지역 예산에 맞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 나눔에 없는 예산 기준은 견적서나 타 지원단체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코이카 기준 사용 가능하나 저희도 작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코이카 기준은 과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비와 회의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 강의나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강사와 협의를 통해 언제까지 누구에게 강의가 사용되는지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추가 비용 책정은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파트너 단체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에서 유일한 자부담 항목인데요. 지원 금액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 감사 비용을 기입합니다. 회계감사비 책정 유무는 적격 심사 탈락 기준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회계감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은 현지 회계감사를 권장하며 현지에서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지출이 발생한 해당 세목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필수 자부담은 회계감사비가 유일합니다. 자부담 책정 금액 비율은 저희 심사표에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책정하시면 되고 자부담 지출분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자부담은 약속의 개념으로 생각하므로 미집행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외 예산 기준은 1달러에 1,140원으로 책정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면 원화로 지급합니다. 총괄 예산 계획안입니다. 인건비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일 경우에만 책정 가능합니다. 단 건강한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인데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바보의 나눔 기준보다 사회적 법규가 우선시되므로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청하는 단체는 해당 인건비를 받는 담당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사업 내용에 작성합니다. 수당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전체 급여에서 몇 %인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말합니다. 활동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강사비는 사업비에 적습니다. 관리운영비에 회계감사비를 적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물품 구매를 적는데 컴퓨터, 세탁기 등을 적고 시설비는 공사 비용이나 개보수 비용을 적습니다. 목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인건비 몇 프로, 관리운영비 몇 프로 기준 없습니다. 소규모 단년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사업을 혼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본 양식인 프로그램 예산 계획안에 자산 취득비 목을 넣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목은 세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준으로 적어야 어떤 활동에 어떤 비용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를 몇 번 사용하는지, 예산만 봐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왼쪽이 권장 사례, 오른쪽이 비권장 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에서 회계 처리 기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한 곳은 반드시 신청서에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0만 원 이상은 견적서 한부, 1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최종 선정될 경우에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단체 리스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2021년 올해 지원하는 단체 개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소규모의 경우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예산을 별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기능보강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최소 선정 단체 수가 적혀 있는데요. 신청하는 금액이 적을 경우 더 많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 PDF로 출력한 이후 PDF를 합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문, 신청서, 고유번호증을 단 한 개의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집과 같이 압축 파일이 아닌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서 글자 누락, 직인 같은 그림 파일 누락 현상이 발생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바보의 나눔 게시판에 신청서를 업로드하는데요. 게시판 업로드 가능한 파일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해외 사업은 내용이 많아 용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재단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 직접 인사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서 큰 주제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전체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보의 나눔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